안녕하세요.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거래 급감 소식이 들려진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이 상황이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조정으로 그칠 것인지에 대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내용의 뉴스 헤드라인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역대급 거래 절벽, 최악,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졌다는 말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일단 엄청 줄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통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월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2006년 1월분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9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1월 5,795건에 비해서 불과 약 17%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또한 200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월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548건을 감안하면 거래량이 진짜 엄청 줄긴 줄었네요. 그죠? 자, 2012년 12월까지도 늘린다고 하더라도 6,500여 건 정도 되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매우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기사에서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썼었죠. 금융위기 때는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08년 9월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됐으니까 자, 그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9월에는 1,849건, 10월에는 1,519건, 11월에는 1,163건, 12월에는 1,523건 등으로 금융위기 때보다도 매우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면 매매가는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매매가 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래프는 서울 부동산원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월별 변동 추이인데요. 서울도 아파트 변동률 자체가 마이너스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008년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2012년 정도까지가 대체적으로 서울 지역은 마이너스 변동률이 잦았던 시기니까 침체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8년 12월 당시에는 마이너스 1.73%로 가장 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또 어떤 시기였냐면 2011년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게 되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서울지역 개발 사업들이 모두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개포지구라든지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었는데 재건축 단지들이 지구단위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면서 용적률이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가구수가 줄어들고 이런 복잡한 사정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됐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건축 시장까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침체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였던 시기가 언제쯤 있었을까요? 2019년부터 2020년 초반 정도에 간간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때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마이너스 변동률은 따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봤고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봤으니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궁금하시겠죠? 그것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하고 매매 가격 지수와 월별 변동 추이를 그래프를 한번 합쳐봤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중간에 보이는 선은 마이너스 변동률의 기준이 되는 0이 되는 선이니까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나면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상향되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변동률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반드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2012년 정도 보십시오. 마이너스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래량이 증가했던 시기들도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반드시 매매가 거래량이 매매 가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듯 하면서 혹은 없는 듯 이런 좀 이상한 관계들을 좀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 거래량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 매수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부담을 좀 갖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좀 빠지길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매 가격 변동률과 혹은 매매 거래량의 변동률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지난해는 하반기 이후로 눈에 띄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매가 변동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뭐 등락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가격은 플러스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를 좀 꼽자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가격이 많이 올랐죠. 뭐 역대 최대란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은 가격이 매우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수자들이 관망하는 가격이 좀 부담된다. 더군다나 대출 규제까지 시행됐었으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관망하다 보니 거래량이 줄었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서울 저희 부동산 인포에서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지역까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이 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은 뭐 투자자들이 없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된다. 라고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실수요자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대한 좀 싼 가격에 구입을 하시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싼 가격에 구입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다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은 감소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은 그래도 더 오르지 않겠어? 라고 하다 보니 이분들도 관망하는 형태. 양쪽 다 동상이몽 정말 서로 다른 생각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상승률 역시 낮아지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가격과 거래량의 관계를 설명드릴 좀 다른 그래프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이터인데요. 이거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보실 수 있게 위아래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살펴보시게 되면 상단에 표시된 가격은 이제 시기 흐름상 변곡점들이 있어서 표시를 해놨고요. 그거는 그 변곡점 시점에 거래량이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비교하시기 좋게 한번 선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2012년 1월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4,095만 원이었었습니다. 5억대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2년 12월에는 5억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등락은 있었습니다만은 평년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로 가격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5억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4억대를 유지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1월 드디어 5억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러한 상태가 나타났고요. 이후로는 2017년, 2018년을 거치게 되면서 6억대, 2018년 8월에는 7억대, 2019년 1월에는 8억대까지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많은 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이 좀 뒷받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하는데 도움이 좀 됐었고요. 2018년 이후 2019년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낮았던 시기가 있어요. 2018년은 6월, 7월, 8월, 9월, 12월 등에 걸쳐가지고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던 시기입니다. 특히 8월에 발표됐던 827 부동산 대책에서는 뭐 종로라든지 동대문구, 동작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9월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이상 종부세가 강화되기도 하고 뭐 주담대 역시 강화되면서 금지가 됐죠.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되면서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8억대였다가 횡보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상승이 좀 둔화됐고 이후로 2021년 7월에는 역대 볼 수 없었던 가격이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11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상승을 기록했던 시기까지 도래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그리고 평균 가격의 변화를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거래가 줄었다는 건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그리고 과거부터 어떤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거래가 줄면 일단은 가격이 하락하는 거래량이 가격 지수에 선행한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2006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은 2008년에는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여러 차례 쏟아져 나온 부동산 관련 대책들로 인해서 위축되는 시기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와중에 2012년 평균 5억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0년여 만에 11억 원대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난해 말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하락할까요? 자, 일단 과거 추이로 살펴봤을 때는 하락 가능성은 일단 높습니다. 거래량이 가격 지수에 대체로 선행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최근 매물이 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까지도 들립니다. 자, 매물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격이 만약에 매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점 이후로는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매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매수자들이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했던 수준의 매물이 나온다면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지금 상황은 매수자들이 원하는 그런 가격대의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관망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3월에 있을 대선도 사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대선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변경 계획안이 공람을 거쳐가지고 최종 고시가 되면 이후에 이제 교통 영향평가, 서울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이 거치게 되면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잠실주공 5단지 이외에도 상도 역세권 주변 여러 가지 뭔가 개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각 후보들의 재건축 관련 혹은 이제 주택 공급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한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건축과 개발과 대선, 이러한 이슈들이 현재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러한 이슈들이 서울 아파트가 반등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은 이 시기가 얼마나 길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의 상황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물론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뉴턴의 제3법칙이 뭡니까, 여러분들?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인데요. 뭔가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 급감으로 인해서 하락과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잠실발 재건축 훈풍 개발 소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와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